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7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는데요. 검찰총장 추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인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노 수원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 2.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3. 대통령이 지명. 4. 국무회의에서 임명제 청안을 의결한 뒤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냄. 5. 인사청문회 및 임명. 오늘 위 과정 중 3번 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임명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서열은 보통 검찰총장, 고검검사장, 대검차장, 검사지검, 검사장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현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검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 뛰어넘은 파격 인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만 해도 검찰 조직에서 좌천된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검찰의 수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지난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해오며 청와대의 신뢰를 받아왔기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을 내심 관측하기도 했었지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하던 팀장이었는데요. 직속 상관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파헤쳤고 원사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고 수사팀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말을 남기며 국민들의 뇌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강하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씨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한직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평검사로 좌천되던 시절에도 후배들을 위해 옷을 벗지 않겠다며 묵묵히 버틴 그였습니다. 그 시절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제안들을 다 거절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의 그가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고검 검사이던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켰고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전임 서울중앙지검장보다 5기수가 더 낮지만 그를 임명했었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주요 적폐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임을 얻어온 것이지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프로필. 윤석열 검사의 고향은 서울로 서울종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 7구학번으로 입학합니다. 그의 대학 동기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으나 2차에서 거듭된 낙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 사법시험 구수 끝에 1991년 32살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검사보다 기수는 높아도 대부분 나이가 어린 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검찰은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한 조직이기에 공식 업무를 할 때에는 철저히 기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검사도 자신보다 어리지만 기수상으로 선배인 검사들의 선배로 깍듯이 예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석에서는 형님, 선배 등으로 호칭을 불렀다고 하네요. 이후 늦깎이로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가 2002년에는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선배들의 권유로 다시 검찰에 복귀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후 그는 검찰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혀왔습니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 2007년 변양균 신정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해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현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과도 5기수나 차이가 납니다. 문무일 총장과의 나이 차이는 1살로 윤석열 후보자가 1살 더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고검장 선배들을 제치고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만큼 검찰 내부의 관례에 따라 윤석열 검사보다 기수가 높은 검찰 간부들이 검찰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2012년에 12살 연하의 부인과 뒤늦게 결혼했습니다. 부인은 문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당한 재력가라고 합니다. 1990년대 후반 주식으로 번 돈을 미천 삼아서 사업을 하며 재산을 불려왔다고 하네요. 결혼 당시 윤석열 검사는 통장에 2천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재산은 지난해 3월 기준 64억 3,600만 원으로 검찰 고위직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의 재산은 2억 4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부인의 재산이라고 하네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2012년 53세에 결혼했습니다. 한 스님의 소개로 아저씨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영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 결혼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네요. 윤석열 검사의 부인은 2008년 설립된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이사인 김건희 씨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를 제작 및 투자하는 문화예술 기업입니다. SBS 아나운서 출신인 김범수 씨가 코바나 컨텐츠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적도 있죠. 코바나 컨텐츠는 우리가 아는 굵직한 작품들을 한국에서 많이 기획, 전시한 것으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라고 불릴 인물이 아닌 정도의 인물인 것이죠. 김건희 씨는 1972년생으로 개명 전 이름은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서 김건희로 검색하면 페이스북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시하는 작품들과 관련된 게시글들이 많네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신고 때 과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를 받을 뻔한 일화도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2012년 부인과 결혼하면서 부인이 7에서 8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며 대출받은 채무 4억 5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을 과다 신고했으며 채무를 감추는 것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에 대한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일화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모의 재판이라고 해도 이런 일이 알려지면 기무사로 끌려가거나 징역살이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데 대단한 한 일이지요. 윤 후보자는 이 모의 재판 후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품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960년 출생. 고향 서울. 1979년 서울중암고 졸업. 1983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8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수료. 1994년 2001년 대구지검, 춘천지검 강릉지청, 서울지검, 부산지청 검사. 2002년 변호사 개업.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8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투수부장 검사. 2009년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
2010년 대검찰청 중수위 과장, 2011년 대검찰청 중수 1과장,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검사,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2014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16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